안녕하세요. 그림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거실, 제 작업실을 벗어나서 여기는 베란다예요. 베란다의 한 귀퉁이를 제가 어저께 스탠드를 놓고 한번 꾸며봤어요. 분위기가 또 나름 다르네요. 요즘에는 모든 아파트들이 대부분 프레임 공사를 해서 베란다 공간이 너무나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빨래 한 개 넣으면 끝이 되고, 이불 같은 경우는 더더욱 놓고 나면 이제 공간이 너무 좁은 탓에 어저께는 갑자기 제가 작은 화분 몇 개를 사서 이 공간을 이제 책을 읽는 여름이고 하니까 좀 시원하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제가 약간 꾸며보았습니다. 지금 이 채널은 그림과 관련된 채널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는 계속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 제가 스토리라는 개념을 넣은 것은 그림이 곧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로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림 안에는 운동도 들어있고 음악도 들어있고 요리도 들어있고 공부도 들어있고 뭐 심지어는 은행에 가서 경제적으로 내가 대출을 낸다 못 낸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나의 이야기, 그것은 꼭 나중에 그림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조금 그림 스토리텔러에서는 추구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유민도라는 그림, 중국 대표적인 작가 주신이라는 작가와 정협이라는 또 누가 있을까? 장자보허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들이 대표적인 유민도를 그린 작가들이에요. 그렇다면 유민도가 뭘까? 유랑을 하면서 고향을 등지고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그런 유목민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떠돌이 생활을 그러면 왜 해야 될까? 먹거리를 찾아서 가는 건 아닐까요? 즉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한 자리에 정착해서는 못 살 정도로, 그래서 먹거리를 찾아서 일터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그림이 이제 언제 유명한 그림으로 나왔냐면 명나라 시대, 그다음 북송 시대 때 꾸준하게 그림들이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민도는 나중에 제가 캡처를 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그림을 예전에 보면서 제가 조금 많이 눈시울을 흘렸던 그런 그림인데 요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림을 이제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힘들다. 작가가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야지 그게 잘 사는 국가 아니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하고 있다면 굳이 그릴 이유가 없겠죠. 근데 대개는 궁중 작가라고 해서, 궁중 화가들은 용한 대통령이 아니죠, 그때는 임금님의 얼굴, 그다음 궁궐 이러한 것들을 그리면서 화려한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내는 작가가 있는 반면에 굶어 죽어가는, 정말 쓰러져 있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구걸을 하고 개 한 마리를 끌고 가고 그런 이제 삶에 힘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낙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이제 그림 한 장에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신이라는 사람도 그런 그림을 그렸지만 정협이라는 그 작가도 그 임금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써, 말을 하면 그냥 흘려들을까봐 그림으로써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렵게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랬는데 그 당시에 북송이었을 거예요. 그 북송 정협의 그 그림을 보고 임금님은 어떤 그 개선을 하였다, 뭐 시스템을 약간 바꿨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국은 어땠을까요? 우리 조선시대 때 이런 유민도 같은 시가 있다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정약용, 실화계의 정약용, 그분이 정협의 그림을 보면서, 유민도를 보면서 시 한 편을 읽고 그것을 아마 정조시대일 거예요. 정조시대에 그거를 시를 올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임금님한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시를 올리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과거에 이 삶, 그 백성들의 삶은 결국에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냐? 임금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백성을 가난하지 않게 배불리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관장했던 것은 임금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는 당연히 다르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당연히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은 되어 있어야지 진정한 국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930년, 25년, 30년 그때 그 미국에는 대공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 대공황 시절에 그게 도로시아 랭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살인작가. 그분도 결국에는 이주하고 있는 미국에 굉장히 그 대공황에 힘들어하면서 허덕이고 아이 2명을 이렇게 이고지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턱을 갠 여인의 이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걸 시사한 그런 작품으로서 꽤나 유명세를 떨쳤다고 하네요. 그런 우리는 왜 지금 이런 유민도라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걸까요? 지금 현대는 추상이거나 아주 독특한 개성의 그림들을 일명 현대 미술이라는 그러한
실상은 정말 현실적인 그림은 어떤 걸까요? 나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림. 과거에 고흐의 대표적인 그림이 몇 개가 있죠. 막 귀를 자르면서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분노,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가난해서 힘들어서 그렇게 우울증을 또 이제 처방받으면서 그런 이상 행동을 했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그림은 그나마 해바라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희망에 찬 그림들이 꽤나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별밤 이런 거 있죠. 밤의 카페 이런 것들, 화려함 속에. 그러나 아까 제가 말한 중국 작가들 중에 가난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백성들을 위한 그런 작품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이것은 작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 백성들, 국민들에 대한 그러한 것을 말하고자 했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보면 애국자 같은, 그리고 정치색은 조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러한 작가들이 사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훌륭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그림을 내놔도 전혀 손색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 임금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아까 몇 번 얘기했는데, 과거에는 임금님이 백성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모든 것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사회권 이야기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사회 보장제도,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퇴직을 했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여행을 다니고 노년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제 그림이 아니에요. 제 그림은 아니지만 유민도라는 그림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회 현실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그러면 과거의 그 시대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원한다면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빈부의 격차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달이 이자를 내야 되고 아파트 단칸방 이런 거 작은 데서 살고 있어도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이자를 못 갚아서 힘들어하면서 어떤 경우는 병원을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한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들,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힘듦을 국가가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나라, 과연 이게 이상 국가일까요? 꿈의 국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의 수준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 그래서 국민을 주제로 한 그러한 그림들 굉장히 많죠. 군중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서는 보여주는 캐릭터처 이런 거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얼마 전에 제가 모지 할머니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에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씩의 옷 색깔 굉장히 행복하게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그 동네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가 행복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시사하는 이 유민도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전에 목욕을 하면서 그 책을 한 권을 다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 2018년도에 저희 언니가 선물했던 책인데, 이 책이에요. 불편한 미술관.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림의 모순도 있지만 사회에 대한 비평, 비난, 평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읽어봐도 괜찮을 법한 책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분위기 약간 불구스레한 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름 좋습니다. 아늑하다라는 느낌, 코지코지하다라는 느낌입니다.